만취한 전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하고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둔기로 남편을 수차례 내려치고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인격 학대 또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는데 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 아내는 유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이네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여성들 특별히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또 그 관계자들이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땅을 쳤을 텐데 예. 이 사건이 일단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살해를 당한 이 문 씨 남편인데요. 네. 이 전 남편이 원래 그 명예훼손 이런저런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작년 6월에 지난해 6월에 이게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딱 한 이후에 나와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 그 전에 이혼했던 아내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작년 그 6월 25일 날 한 오후께부터 술자리를 이제 해서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가 그 전 남편이 문 씨하고 전 아내였던 조 씨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시비가 좀 붙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막 욕을 하고 또 보물도 발로 차고 선풍기며 화분이며 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다가 예. 나중에는 급기야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예. 아내 목에 들이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남편은 이미 만취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마침 걸어가다가 바닥에 쓰러진 그 엎드려진 술을 밟고 이제 미끄러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막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 위에 올라타서 예. 얼굴을 이제 이제 우리가 보통 절구 찢는 공이 있잖아요. 그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의 의식을 잃었는데 여기서 이 폭행이 멈춘 게 아니라 방 안에서 이제 못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예. 넥타이를 꺼내 와서 그 넥타이로 전 남편을 목 잘라 살해한 사건이죠. 아내가 그냥 끝까지 폭주를 했군요. 네. 끝을 봤군요. 네. 20년 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이 화를 부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가족관계 이렇습니다. 아내 조모 씨 44살이고요. 남편 문모 씨는 59세입니다. 저희가 좀 표기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59세, 그냥 44살. 나이 차이가 15살이 납니다. 이 띠동갑 이상의 나이 차가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 두 사람은 95년부터 동거에 들어가서 2003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요. 2014년에 협의 이혼을 합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들이고 20살이고요. 그리고 14살, 12살짜리 딸 둘이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다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승재현 위원님, 이 비극의 그날 밤 도대체 두 사람 간의 대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기가 좀 거북한 단어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 아내에게 이 나쁜 이 동글동글 소주 가지고 와라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간이 예. 좀 더 경과하는 새벽 1시쯤에는 너는 정말 도대체 뭐 같이 생겼다. 화장도 안 해서 정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마 진짜 저희들이 말하기 힘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단어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면 인격에 대한 어떤 살인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험악하고 그 정도의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가정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면 예. 지금 저희들은 이 현상 요 하나만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전부터 아마 폭행이 계속 점차적으로 강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20세, 14세, 12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어떤 그 살인을 저질렀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건들은 예로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환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남편이 아내가 화장을 안 한 민낯이라는 것을 또 시비를 걸어서요. 이 아내가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 다 한 얼굴이 그 얼굴이냐 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그래서 아내가 다시 화장을 고치니까 자, 이 식당 아줌마들이나 하는 화장을 하냐라고 또 욕설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까지도 아주 살해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정말 쏟아냈다고 할 지경이면 얼마나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는지 참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이호선 교수님, 이 자녀들이 20살, 14살, 12살이잖아요. 다 알 나이잖아요. 알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4살, 12살 된
아이들 앞에서 지금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 엄마의 말에 의하자면 너희들 아빠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러다 다시 살아나면 결국 그 보복은 우리가 다 당하게 된다. 우리가 이 보복을 다 당하게 되면 위험하게 된다 하고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가 20년 넘도록 남편하고 살면서 지속적으로 욕설만 들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는 한 번 이 분노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면 드라이브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죠. 브레이크가 그래요? 없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어치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쏟아지는 폭발을 거죠. 하는군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아빠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에게 장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게 되었는가? 지금 뭐 저희 짐작입니다만 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 폭력이 동반된 가정 폭력을 당했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그리고 남편이 의식을 찾고 정신이 이렇게 술에서 깨어나고 나면 더 심각한 폭력이 가해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안타까운 그런데 마음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 사건은 이제 피해 여성이 가해 남성을 살해를 했는 사건인데 더 안타까운 사건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들이 20세잖아요. 그럼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보면 아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존속살인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 어떤 많은 일들 중에 어머니의 폭행을 참다 못한 아이가 옛날에는 예.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그널이 있습니다. 시그널이 있을 예.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갑이 다 된 나이고 이 맏아들은 20살이면 사실 힘으로 따지면 그렇죠. 물리적으로 예. 따지면 뭐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을 그런 나이죠. 양재 변호사님,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부인 조모 씨 20년 동안 왜 참고 살았을까? 그동안에 뭐 이혼을 시도를 한다든지 또 아이들 데리고 좀 다른 데 도망가서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요. 사실 개인적인 탓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의 도피처를 충분히 못 만들어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정형적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늘 이름만 바꾸면 참고 되나요? 참다가 상황 조금씩만 바뀌는 건데 이 아내 같은 경우도 가출을 했었어요. 도피를 했어요. 했고 예. 가출도 했었고 몇 번이나 했었고 경찰의 도움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원만치가 않았고 심지어 가출을 하니까 남편이 수배 전단지를 붙입니다. 현상금을 걸었어요. 가출한 아내를 찾겠다고. 찾아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이거를 수배지를 붙이고 이 공고를 신문에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네요, 집착. 엄청난 집착이고 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짐작하시겠지만 가혹한 폭력이 반복이 됐겠죠. 아마 그래요. 저도 살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아마 그 상황에 이 여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참 뭐라 그럴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 이제는 그 속담을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 아니고요. 폭력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까 승 의원님 잠시 지적하셨지만 이 폭력이라는 것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보복이든 아니면 뭐 우연이든 이제 상상하지 못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를테면 뭐 전적으로 그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순간까지 가는 순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대상을 없애는 것이 이것만이 방법이다. 예. 이렇게 판단할 땐 우리가 보시던 것처럼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던 거예요. 도망도 가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더 큰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부 칼로 물베기 이런 게 아니라 예. 폭력으로 다루고 진지하게 들어가야 예. 우리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보면 예.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이런 증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개입밖에 없습니다. 네. 승재현 위원님, 이번 사건의 쟁점은요, 사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해온 아내분의 사정은 인간적으로도 참 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때리고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 아내분 분명히 잘못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거들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길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석사 과정 때부터 메마른 여성 증후군 이걸 정당방위를 돼야 한다고 그만큼 많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나 우리 형법학회에서는 예. 정당방위는
목전의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목전의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방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그러한 어떤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제 쓰러지고 그 당시에는 비대결 상황이 되는 거죠. 폭행이 없는 거죠.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이 폭행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성이 없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김보은 양 사건, 옛날에 의붓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는 그런 어떤 나는 짐승을 살해했다. 예, 짐승의 그런 어떤 논의에서도 결국 그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순간에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저 아버지를 죽였기 의붓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안에 살인범이 있으면 네. 문 밖에 살인범이 있으면 여기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다 공포에 그럼요. 쌓여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아버지가 일어나면 예. 또 폭행을 할 게 명확한데 예. 그 명확한 걸 알면도 불구하고 현재성이 없다라고 너무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아하. 심리적이고 그 공간상의 그 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좀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이런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계속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가정폭력이 반복되다가 살해당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대법원도 아직은 살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했지만 예. 살인죄이지만 이 여성이 받은 형량은 2년입니다. 2년밖에 안 되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사정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남편은 20년 동안 아내의 영혼을 서서히 살해했고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육신을 살해한 이번 사건. 정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선뜻 결론 내리기 참 힘든 사건 같습니다.